네, 10월의 첫 장이 시작됐습니다. 최호규의 마켓 힐링 타임, 어니스트 뉴스의 최호규 대표와 함께 또 10월 흐름 미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9월에 보니까 4.8%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더라고요. 예, 제법 올라서 끝났는데요. 2000선에서 줄다리기 이어집니다. 일단 며칠 쉬었기 때문에요. 지난주 증시를 좀 리뷰를 좀 하고 갈까요? 최근 상황부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외국인 사자, 기관 팔자, 연금 사자 뭐 이런 구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식형 투자를 했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펀드 환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 중요한 사실은 역시 우리 경제가 예상 밖에 상승을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증시가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던 거는 역시 경제 성장률이 3% 이하로 떨어질 때 큰 폭의 상승을 했죠. IMF 때도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가짜 때 이후에도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했고요.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 큰 폭의 상승을 했죠. 이럴 때는 대부분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한국 경제가 앞으로의 어떤 성장 프레임이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식시장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성장률하고 또 산업 프레임하고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께서 투자에 임하시는 부분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난주 수급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수급 상황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수급인데 외국인 사자, 기관 팔자. 그런데 기관 중에서 투신이 많이 팔았죠. 5,700억 정도 팔았고요. 여기 맨 끝에 보시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연기금이 7,400억을 샀어요. 역시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느끼십니까? 기관은 지속적으로 투신은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었는데 투신이 팔긴 팔았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231억을 샀고 기관에서 184억을 매수를 했어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기관은 역시 팔긴 팔되 단기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에는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의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지난주 최근 흐름부터 봐주셨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밀리지도 않습니다. 2000선에서 지켜주는 모습들이고요. 뚜렷한 상승 업종이나 테마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앞으로 10월에도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꾸준히 계속적인 상승은 일어나기 힘들겠지만요. 네.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될 것이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경제의 어떤 프레임에 갇힌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나라 어떤 경제 정책을 사용을 할 때 상당 부분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고용을 증대시키고 단기적으로 어떤 발전적인 산업에 육성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산업이 바로 현재 산업과는 다른 산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요. 특히 그 성장 업종의 중심 산업들은 유지가 되고요. 조정 산업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착안한다면 종목 중심의 상승장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께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어떤 경제 회복이 급속 회복이 되면은 그 회복 전초에 되게 6개월 전이랄지 아니면 1년 전에 상승하는 걸 보면은 업종별 상승이 주로 이루어졌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석유화기랄지 아니면은 철강이랄지 이런 업종별 상승이 이루어졌는데 요번에는 업종별 상승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역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경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봐야겠습니다. 사실은 경기 자체도 아직은 회복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경기주가 탄력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이제 소위 이제 저성장 기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전과 다른 프레임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예, 그럼 당분간 이제 이 업종별
투자를 어느 쪽을 좀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여러 일이 많고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중국 경제가 다시 한번 그 상승을 한다는 전제 조건은 정책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중국의 신정부가 들어온다고 하면 역시 그 경제 부양 정책을 쓸 거고요. 이럴 때 일시적으로나마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받는 업종이 역시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건설 뭐 이런 업종들이 되겠죠. 그런데 업종별로 경기 장기적인 부진 업황이 있겠고요. 또 어느 정도 선전 업황이 있겠는데 예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알았던 대표적인 중국 관련 업종이죠. 철강, 석유화학, 건설, 조선, 은행 등은 상당 부분 부진 업종으로 속할 거고요. 또 단기적으로 선전 업종은 역시 자동차나 IT나 유통, 제약, 항공, 해운 같은 이런 업종은 단기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국이 부양책을 써서 중국 경기가 상승을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최근에처럼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다기보다는요. 일시적인 상승이 그치기 때문에 어떤 업종별로 여러분께서 구분해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업종별로 업황에 따라서 이제 좋아지는 쪽하고요. 또 좀 부진한 쪽 보셨고요. 정책 얘기하셨는데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어느 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책 수혜 업종은 네. 코스닥하고도 관련이 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 여러분께 늘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 개별 종목 그래프도 네.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 종목들이 성장하고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역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책을 한다는 의미는 그 산업을 앞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그 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제가 벌써 한 두세 달 연속해서 이 업종에 있어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정책 수혜 업종은 의료나 메디칼, 바이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신소재, 농업 바이오 관련 업종, 네. 물론 엔터 업종 같은 걸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요. 기존 산업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고요. 새로운 산업에서 나왔다는 부분이고 또 이 업종은 고급 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업종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업종은 차기 정부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그런 업종과 업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분께서도 중장기적으로 쭉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대형주와 중형주의 밸류에이션 차이를 여러분께서 한번 차트로 한번 보시겠는데 보시게 되면은 중형주 쪽은요 많이 밸류에이션이 올라간 상태고요. 대형주 쪽은 아직은 낮은 상태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떤 이 갭 차이가 있어서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상승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단기적인 어떤 상승 갭을 채우는 그런 어떤 투자는 좋은 방법이지만 중장기적인 투자로서는 조금 마땅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고요. 여러분 그 상해 종합지수 일간하고 주간 한번 보겠는데 네. 일간에서는 최저점에서 바닥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지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보시고요. 자, 주봉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역시 중국 경제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더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구리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구리 시세는 어떤 경기의 바로메타죠. 구리 시세는 역시 약간의 하향 추세를 걷다가 위로 올라간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네요. WTI 지수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양호하죠.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어제는 물론 조금 올랐습니다만 역시 큰 폭의 상승을 없으면서 약간은 플랫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역시 세계 경제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이 부분은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상대적인 해치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WTI의 큰 폭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역시 전 세계 경제의 가처분 소득의 큰 폭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깊은 부분이죠.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1112 정도 왔는데요. 이 부분은 역시 수출 경기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죠. 다만 내수하고 유통 부분에는 상당 부분 선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투자하는 방법이 옳겠고요. 네. 자, 마지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블 CNC의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 초에 3만 원대 주식이 지금 9만 원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이런 거 투자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에이블 CNC의 그 주식의 특징이 뭡니까? 중국의 내수 소비주 플러스 한류주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업종과 종목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요. 1년에 3배, 4배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정책 관련주 내지는 개별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거는요. 큰 트렌드에서 산업에 우리나라 기존 산업들이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또 저성장 프레임에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앞으로 투자하시는 방향은 단기적으로 좀 올랐고 퍼가 좀 높아지더라도 차기에 가장 성장하고 차기에 가장 이익 모멘텀을 많이 창출할 수 있고 또 국가적인 최근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고용에 대한 과제, 특히 고급 인력을 쓸 수 있는 고용의 과제는 역시 이런 부분에 국가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올랐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시고요. 조정 나올 때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스마트 비즈니스나 셰일가스 같은 차기의 유망 업종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이제 신성장 업종으로 분류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의견이십니다. 최욱의 마켓 힐링 타임 어니스트 뉴에스의 최욱이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